안녕하세요. 희망풍경의 오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입니다. 서울의 한 군에 있는 기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67%가 만족한다고 하셨고요. 24%가 보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그리고 조직생활 전공 부문에서도 대부분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정관념과 생소함 때문에 네. 사실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장애인을 직접 고용해보면 사업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고용을 해보니까 생각이 바뀐다. 결국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꿈을 펼쳐라의 그 고용주들도 처음 생각과는 달리 일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참 만족해 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처음 시작이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장애에 대한 그런 편견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희망풍경 지금 출발합니다. 작년에 희망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험 설계사 이혜경 씨, 마루 씨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요. 이게 두 손이 없는 상황에서도 네. 보험 설계사로 맹활약했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봤어요. 연봉 2억 원에 도전한다. 네. 보험왕이 되겠다는 기사. 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고요. 그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바로 이혜경 씨 못지않은 훗날 보험왕으로 등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모으고 계신 분입니다. 보험 설계사 김영주 씨인데요. 전신마비라는 그런 중증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김영주 씨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총무님. 경기도 이천의 한 보험회사. 이곳에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아침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 직원들 사이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보험 설계사가 유난히 눈에 띈다. 바로 전신마비 보험 설계사 김영주 씨다. 혹시 그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회의 내용을 체크하는 것이다. 출근 준비가 남들에 비해 긴 영주 씨를 위한 회사의 배려이기도 하다. 찾아서 없을 경우도 있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예. 비록 1시간 늦은 출근이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는 영주 씨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주 씨는 장애를 입으면서도 저희 비장애인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시간 관리나 어떤 일정 관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희들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영주 씨는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베테랑 보험 설계사다. 가수 강원래 씨도 그의 고객이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영주 씨가 관리하는 고객은 모두 200여 명. 이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제가 그 오후에 가게로 한번 갖다 놓을까요? 이천이 이렇게 큰 건물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계단이 많다 보니까 개개인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명함을 꾸준히 돌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지나면 한두 건씩 이제 설계 의뢰도 오고 계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1999년 1월 불의의 사고가 나기 전까지 영주 씨는 레포츠 강사를 꿈꾸며 암벽 등반과 스킨스쿠버를 즐기던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다. 그런 그에게 전신마비 장애는 절망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평생 이렇게 누워서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이제 장애보다는 이렇게 방 안에 누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단지 그는 몸을 다쳤을 뿐 그 누구보다 건강한 정신과 용기가 있었다. 강한 재활 의지가 있었고 자신의 장애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재활치료 후 그는 곧장 이 회사로 달려왔다. 세 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결국 그런 열정이 편견의 벽을 뛰어넘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왜 보험이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영주 씨는 그 부분이 제가 안 해줘도 더 많이 알고 내가 당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더 편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당당한 사회인이 된 영주 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바로 활동보조인이다. 이영재 소장님이라고요. 저 처음 채용할 때 용이 되겠어요. 혼자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버거운 영주 씨에게 활동보조인이란 분신과도 같은 존재다.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업무를 볼 때도 영주 씨의 손발을 대신해준다. 잘 지내고 있죠. 73. 그녀는 그의 그림자다. 저는 활동 보조인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우연히 보다가 알게 돼서 전화를 드렸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다면 저렇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몸만 불편하다 뿐이지. 근데 많이 도와준다면 앞으로 뭐 장애인들이 이렇게 숨어서 웅크리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명품 운전자. 영주 씨 월급의 대부분이 활동보조인의 월급으로 지출이 된다. 처음에 활동보조인을 고용할 때도 직접 찾아 나서야 했다. 그 어떤 지원도 없이 오로지 그의 몫이다.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자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영주 씨에게는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솔직히 이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뭐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면은 평생을 누워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오히려 많이 벌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도와다니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얼마? 96만 원? 오후가 되자 자원봉사자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잠깐만. 그리고 곧 외출 준비를 한다. 보험 설계사의 업무 중 고객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영주 씨도 직접 고객을 찾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나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잠깐만요. 저 내려가는 것만 도와줄래요? 한 번 외부 업무를 나가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엘리베이터까지는 손 쉬어도 계단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이 계단은 출퇴근 시에도 난관일 수밖에 없다. 활동보조인 한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돕는 것이 수월하진 않기 때문에 외출 시에 자원봉사자가 대동하는 것이다. 제가 몸소 느끼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제도가 미국이나 외국같이 그게 조금이라도 좀 돼 있으면은 활동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조금씩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형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아마 집을 지을 때 계단을 없앤다는 생각은 절대 못했을 겁니다. 숱한 난관을 넘어야 하지만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은 즐겁기만 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일로 와. 좀 장사는 잘 되세요? 큰 사고를 겪어본 당사자이다 보니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그것이 영주 씨가 보험 설계자가 된 이유이자 많은 고객들이 그를 선택한 이유다. 고객들이 영주 씨를 신뢰하는 것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 보상이 가능한 건가? 당연하죠. 바로 영주 씨의 웃음이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의 당당하고 밝은 웃음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편견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 여백에 신뢰가 쌓인 것이다. 놀랬어요. 이렇게 장애인이면 사실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얼굴에서 그런 게 내색이 티가 안 나요. 너무 밝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소중한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예, 아버지 저 이불만 덮어주시죠. 퇴근한 영주 씨를 집까지 배웅한 후 활동보조인도 퇴근을 한다. 그러다 보니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은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한다. 그래도 5년 전 마냥 누워있을 때와는 영주 씨의 생활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사고 후 서로 힘들고 속상한 마음에 마찰이 잦았던 부모님과 끈끈한 대화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3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영주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또 지가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감사하고 지금 나가 있는 동안에도 나도 편하게 이렇게 좀 잊어버리고 또
또 집안일이나 바깥에 일을 할 수 있고 대견하고 감사한 것뿐이죠. 예. 영주 씨는 침대에 누워 여유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다. 예전에 유일한 친구였던 텔레비전을 끄고 인터넷 삼매경에 빠졌다. 지금 영주 씨는 새로운 세상과 접속하고 있는 중이다. 제가 이제 집에 와서는 주로 이제 장애 관련 기사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블로그하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분이 들어오셨나 보고 이제 리플도 달고 간단하게 또 이제 다른 자료도 많이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한 글자를 쓰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3년 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이 블로그를 개설했다. 직접 장애인을 만나고 느낀 점을 솔직하게 기사로 썼고 18만 네티즌이 그 기사에 감동을 받았다. 올 2월 초 블로그 기자상을 받으며 영주 씨는 또 다른 명함을 얻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쓴 기사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중증 장애인도 충분히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창업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서 사업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좀 목표긴 하죠. 보험 설계사로 블로그 기자로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만큼 영주 씨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꿈을 향한 비상을 위해 그는 쉼없는 날갯짓을 할 것이다. 저 에너지가 네, 어디서 나오는 정말 걸까요? 대단합니다. 예, 보험 설계사 하나만으로도 힘드실 텐데요. 네. 블로그 기자로서 또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영주 씨가 그 블로그에 네. 글을 남기잖아요. 그럼 댓글이 많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은 어떤 분이 자살을 기도했었대요. 근데 영주 씨의 글을 보고 더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 글을 남겼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보험 설계사로서 그리고 블로그 기자로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또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는 장애인들의 일일 현장 체험기 꿈을 펼쳐라.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들어서 이게 슬슬 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봄하면 가장 떠오르는 거. 꽃. 꽃. 예. 오늘 두 분이요. 예. 이 꽃의 마법사, 일명 그 플로리스트 체험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꿈을 펼쳐의 주인공이십니다. 마선혜 씨, 남영옥 씨, 그리고 이들과 함께한 플로리스트 이종원 씨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종원 선생님 보세요. 뭐뿐만 아니라 꽃집에 예뻐요. 야, 꽃 냄새가 아주 시끄럽게. 그러게요. 근데 제가 있어서 좀 그런구나. 그런데요. 사실 낮으시죠. 예. 근데 사실 그 플로리스트 하면 예. 저는 이 꽃꽂이 하는 분들이 사실 연장이 되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플로리스트는 어떤 직업인가요, 선생님? 꽃을 기르면서 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디자인하고 연출하는 직업을 플로리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식장 장식을 한다던가 파티장 장식을 한다던가 또 아니면은 뭐 공간 장식을 꽃과 같이 매치시켜서 하는 직업을 플로리스트라고 합니다. 요즘은 꽃이 곳곳에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그 활약이 대단하신데 네. 두 분은 원래 꽃에 관심 있으셨는지요? 먼저 마선혜 씨. 예, 저는요, 꽃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역시 꽃을 좋아해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하게 됐어요. 네. 남영옥 씨는요? 네, 이제 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없지만은, 저희 집 옥상에서 하초도 키우고 채소도 기르면서 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이 딱 졸업과 입학 시즌이기 때문에 꽃에 대한 관심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꽃향기를 담은 두 분의 체험 현장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봄의 향기를 물씬 풍기게 하는 아름다운 꽃들. 보는 것만으로도 달콤한 꽃향기가 전해지는 듯한데 꽃들을 여러 가지 목적과 용도에 따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직업인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의 손이 닿으면 이 꽃들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된다. 꽃이 좋아 무작정 플로리스트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으니 꽃보다 아름다운 두 도전자들의 당찬 포부를 들어보자. 만약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화이팅!
왠지 국화꽃 향기가 날 것 같은 그녀 남영옥 씨.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붉은 장미처럼 화려한 그녀 마선혜 씨.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직업 꽃의 마법사 플로리스트 체험기. 꽃향기 가득한 이곳이 바로 오늘 도전자들의 체험 현장 되겠다. 꽃보다 더 밝은 미소로 등장하는 두 도전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꽃의 예술가, 꽃의 달인 플로리스트 이종원 씨. 우리가 꽃을 맨 처음에 할 때는 꽃도 중요하지만 이제 플로리스트 하겠다 하면은 좀 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런 걸 많이 갖고 계셔야 되겠죠. 네, 요거 예쁘죠, 열매. 네, 빨간 열매.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각종 꽃과 식물들의 이름과 특성을 아는 것. 뭔가지 폈었어요. 이건 산호수라고 그러는 거. 산호수. 네, 홍화. 정말 예쁘고 신기한 식물들이 많기도 많다. 물 많이 안 먹죠? 네, 선장가는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한 15일에 한 번 정도. 아, 그렇구나. 저는 물을 많이 줘서 그런지 집에서 키우다가 예. 죽죠? 네. 네, 힐라. 사람이 뭔 일을 할 적에 의욕이나 열정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의욕이 굉장히 대단해서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들 식물들 심어 보셨다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이 식물 어떻게 심나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도전자들의 첫 번째 미션 식물 심기. 먼저 화분에 흙을 담고 도전자들이 선택한 식물들을 심기 시작하는데 식물의 뿌리나 줄기가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심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심는 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선생님 두 도전자의 작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과연 초보자들의 손끝에서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까? 오, 이게 진정 도전자들이 만든 작품이란 말인가? 처음 한 작품치고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전문가인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굉장히 잘 심더라고요. 정말 잘 키우고 많이 심어본 실력이에요. 그래서 구성이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경적인 분위기로 해서 예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시각적인 거를 가미시키자면은 조금 더 길이를 더 높게 해줬을 때 이런 아크릴 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꽂아주고 자라다 보면 이렇게 감아서 올라갈 수 있죠.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다. 활용 점정, 인조나비로 포인트 주고 자연 소재거든요. 이렇게 말려놓은 게 있어요. 식물 넝쿨을 이용해 장식 효과를 주는데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영옥 씨. 역시 마무리는 인조나비로. 네. 작지만 큰 변화. 플로리스트의 손길이다 몰라지게 달라진 작품들. 이게 인조나비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까? 마치 살아있는 나비가 꽃을 찾아 앉은 듯한데 이 나비 하나가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 듯 싶다. 다양하게 변화를 주니까 아주 색다르고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멋진 것 같아요. 선생님 확실히 선생님다운 전문가다운 멤버가 보이시네요. 예뻐요. 형태가 자, 다음은 꽃다발의 재료가 될 꽃 고르기. 뒷 배경이 돼갖고서 만들어줄 수 있는 긴 꽃에 필요한 거고 너무 대비가 되는 색상을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금방 탁 티가 나거든요. 유사색 계열의 꽃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두 도전자들 각자 꽃다발 만들 꽃들을 골라보는데 어떤 꽃들을 고르느냐에 따라 꽃다발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미면 장미, 카네이션이면 카네이션. 어느 꽃인들 안 예쁜 꽃이 있을까마는 한 다발로 묶였을 때 잘 어울리고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꽃들을 찾기는 사실 초보자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영옥 씨, 이동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이다. 두 도전자 꽃 선택 작업이 거의 끝이 나고 꽃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예쁜 꽃만 고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울리는 목적에 맞는 꽃을 딱 골라야 되는데 그 꽃도 잘 모르겠고요. 잘 고르고 싶은 마음만 커요. 선혜 씨는 전체적으로 핑크톤의 화사한 꽃들을 선택. 영옥 씨는 안개꽃과 잘 어울리는 우아한 꽃들이 낙점됐다. 꽃다발을 만들 적에는 꽃 줄기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갖고서 위에 한두 잎만 놔두고 이렇게 다 다듬고 다 떼서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차근차근 작업을 하는 도전자들. 순식간에 말끔하게 손질이 끝나고 이렇게 다듬었으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놓고서 계속적으로 사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나선형으로 지금 다 돌아가서 이게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손끝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는 도전자들. 낱개의 꽃들이 한 점에서 모아지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한데 꽃다발 만들기 위해서 포인트가 되는 작업이다. 가려주는 역할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긴 꽃다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긴 역시 똑같이 나선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밑에 부분도 하셨죠? 도전자들 직접 꽃들을 다발로 만들어 보는데 선생님이 할 때는 쉬워 보이더니만 직접 해보니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 계속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잡아야 나선형으로 잡는 거냐고요. 들었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풀었다가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는 두 도전자. 부러졌어. 결국 이렇게 꺾이고 부러진 꽃들 속출. 선혜씨 자신이 만든 꽃다발을 보고 있는데 이리 보고 또 저리 보고 그러나 마음에는 안 드는 듯 표정이 좋지 않다. 돌아가는 것도 엉망진창이고 지금 이 꽃꽂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놓은 거야. 선생님 어디 가셨어?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 고민하던 선혜씨. 그러나 결국 다시 처음부터. 꽃과 함께하는 일이라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역시 쉬운 것이 없다. 아유, 팔 아파라. 아니, 그럼 선생님, 나선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방향을 하고 이쪽을 한 방향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 근데 내가 뺑뺑이 돌리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나선형이라? 그게 참 어려워. 그러나 좌절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 심기일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도전자들. 선생님도 직접 나서서 도와주시고 이번엔 뭔가 꽃다발의 모양새를 갖춰가는 듯 싶은데 표정을 보니 이번엔 각자의 작품들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길이 맞춰 줄기를 잘라주고. 어머,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내가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영옥씨. 자랑이 계속 이어지고. 내가 너무 잘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도전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꽃다발이 완성되고 우와 진짜 예쁘다 예뻐.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두 사람의 열정과 노력으로 완성된 생애 첫 꽃다발. 그래서 그 어떤 꽃다발보다 귀하고 아름답다. 네,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아셨죠? 그리고 들어가는 면적은 1cm 정도 들어가게. 먼저 꼬질꼬질 오아시스를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잘라주고 잎으로 겉을 싼 다음 컵이나 수반 등 용기에 담고 손 조심하시고. 꽃의 줄기를 짧게 자른 다음 오아시스에 하나하나 꽂아주는데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꽂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다. 꽃다발을 만든 경험을 발판 삼아 훨씬 능숙하게 작업을 하는 두 사람. 흔들흔들하는 이런 야리야리한 선을 꽃과 꽃 사이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기술과 감각으로 승부하는 플로리스트. 두 사람의 신체적인 장애는 플로리스트라는 꿈을 꾸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꽃이 아니라 희망을 꽂고 있는지도 모른다. 밋밋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화사하고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테이블 센터피스 완성! 도전자들의 꿈을 향한 열정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들이다. 그 마음에 하고 싶은 열정, 그 다음에 꽃을 보고 아름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각도 있고 또 열심히 하면은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꽃은 소중한 나를 혹은 의미 있는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한다. 그래서 오늘 꽃과 함께한 두 도전자들의 땀방울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두 도전자.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은 꽃보다도 아름답다. 와, 정말 뭐 봄 기운이 확 느껴지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향이 좀 예.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네. 두 분도 이 체험이 즐거우셨는지요? 자, 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처음 경험이라 정말 즐겁고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네. 힘을 좀 드셨나봐요. 힘하다가 그냥 좋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남영옥 씨는요?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행복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제 손을 거쳐서 꽃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작품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행복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두 분이 체험 내내 정말 계속해서 웃음꽃이 만발해가지고 이거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남영옥 씨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꽃다발 만드는 과정에서요, 나선형으로 돌리는 그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꽃다발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좀 힘들었었어요. 마선혜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꽃다발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모양만큼 만족스럽게 안 나왔어요. 어떤가 반복하다 선생님? 보니까. 예. 이 여자 손으로 이게 힘든 건가요? 그 나선형 돌리기가? 예, 그 꽃다발 만드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이렇게 바인딩 포인트를 딱 잡아주고서 나선형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준다는 그 자체가 숙련된 사람들 좀 힘든 편이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는 한 서너 번 조금 다시 잡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 잡고 꽃다발을 아주 예쁘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꽃도 힘들었겠어요. 그 돌리고 하다 보면 어지럽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어려운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묶었다가 또 풀었다가 또 꺾기도 하고 그런데요 정말 이 완성한 작품을 보니까 정말 멋졌어요. 이 착작품이죠. 네. 그러면 그 착작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영호 씨는? 네, 우리 신랑인데 갖다 드렸더니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또 저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야. 첫 작품인데 그랬는데 나중에 뭐 숙련되면은 뭐 아유 입이 찢어지겠네요. 예. 마선혜 씨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예. 저희 부모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뭘 완성해서 막 결과물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된 그래요. 그러셨겠어요. 기회였어요. 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감정이 메마른 분이 아닐까 싶게 정말 많은 분들이 꽃을 보면 기분 좋아하시는데 근데 나이 들수록 꽃을 보니까 속이 상해요. 여자 일생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시들 때마다 또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구나 이런데 꽃을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법은 있을까요? 예, 꽃 줄기를 자를 때 물 속에다 집어넣고 자르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꽃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잘라갖고 물에 담글 적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린다던가 락스를 한 방울 넣는다던가 그런 거를 넣어주면 수명이 좀 오래 갑니다. 이 새로운 방법을 알았네요. 네. 그런데 사실 그 큰 와인병에 이거 꽃꽂이 하는 경우, 이거 그 테이블 센터피스라고 하는데 이게 실생활에도 많이 이용될 것 같아요. 영호 씨 어떤가요? 네, 저 예쁜 유리잔 같은 데다가 다나 그렇지 않으면은 예쁜 이렇게 유리잔 그 그릇에다가 꽃을 갖다 담아 놓으면 참 보기도 좋고 또 오래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종종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뭐 결혼식장이며 행사에 꽃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꽃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장애인들에게 이 플로리스트란 직업은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 직업이 일단은 뭐 막 좀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각장애 빼고는 어느 분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영옥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리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옆에서 조금 보조해 주니까 할 수 있었고 또 선혜 씨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시각장애 아니고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두 분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래요. 근데 앞으로 이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계획은 없으세요? 우리 마선혜 씨부터 한번.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네. 제가 인내력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참아서 끝까지 인내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플로리스트 마선혜. 네. 멋지다. 네. 우리 영옥 영옥 씨. 씨는요? 네, 저도 정말 이번 체험을 통해 갖고 정말 희망을 느끼고 저도 뭐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자부심 같은 거 느꼈고요. 우리 다른 장애인분들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희망적이고 이렇게 진취적인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하면서 꽃이 참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현장 체험을 봤습니다만 열심히 그 밝은 웃음으로 함께한 이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마선혜 씨, 남영옥 씨 그리고 두 분을 가르쳐 주신 플로리스트 이종원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정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내일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채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업체 사장님들 희망 풍경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 희망찬 소식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달 한 야학에서 주경야독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문화 행사를 펼쳐서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고 하네요. 네, 사실 몸이 불편한 우리 중증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무대를 꾸미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요, 공부까지 병행하면서 이 무대를 꾸몄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정말 오프닝 영상에서부터 네. 마지막 무대까지 장애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휠체어 댄스, 또 연극,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노드린 행사의 무대 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겨울 추위를 녹인다. 장애인의 배움터에서 주경야독을 하는 학생들이 한껏 끼를 펼쳤다는데 제14회 노드린 문화행사 그 감동 속으로 서울 구이동의 한 장애인 회관, 이곳에서 특별한 문화행사가 열렸다는데 이 문화행사를 보기 위해 교장 선생님부터 가족, 친구는 물론이고 야학 졸업생들까지 모였다. 행사를 앞두고 반가운 얼굴들, 서로 그간의 안부를 묻느라 바쁘고 여기 야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나사렛 대학교를 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노드린 문화행사, 올해로 14번째 공연이라는데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야간학교.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바로 무대의 주인공들이다. 밤에는 공부하랴, 낮에는 공연 준비하랴.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다. 학년기를 놓쳤던,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 노들 준비하는 것을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행사 시작!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해 수화도 준비했다.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다. 뜨거운 함성 소리로 막이 오른다. 전동 휠체어 댄스가 첫 무대를 장식했다. 신나는 스윙 음악에 맞춰 전동 휠체어를 요리조리. 휠체어는 단지 스윙 댄스를 색다르게 표현하는 특별한 신발일 뿐. 4명의 댄서들이 열정적인 춤의 세계를 선보였다. 이번엔 온몸으로 이야기하는 무대.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들이 그들의 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마임으로 노래를 불렀다. 관객들의 반응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 호응에 힘입어 30분 분량의 연극 무대가 펼쳐졌다. 이 무대를 꾸민 장애인들은 모두 기존의 야학에서 연극 소모임을 하던 사람들. 변사의 목소리에 맞춰 극이 진행되고 장애인들의 등하굣길에 겪는 어려움을 코믹하게 꾸몄다.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소재를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센스가 돋보이는데 오늘 공연들의 소재는 바로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
꿈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는 야학장애인들의 교육 현장에 올해는 좀 더 많은 기회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무대에서 전 출연자와 관객들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를 냈다. 2시간에 걸친 오늘 공연은 막을 내리지만 이들은 또 내년을 기약한다. 기뻐요. 재밌고. 서로가 그렇게 평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연이나 아니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담아내는 그런 문화가 되게 신선하고 좋았었고요. 다 함께 부른 합창의 가사처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편견 없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손에 손잡고 꿈꾸며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기원해본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합니다. 주 업무는 경제 경영 관련 업무 웹서핑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충북음성공장에서 장애인 직원 10명을 채용합니다. 주 업무는 침대 및 가구 제작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새천년 건강체조와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요가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동영상 서비스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봄도 이제 서서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동하면서 활기찬 생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올 겨울에 붙었던 이 뱃살, 예. 네, 빨리 빼겠습니다. 그래야 여름이면 또 수영복도 입으시죠. 네, 그렇죠. 예. 자, 뭐 특히 그 이동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하기 힘드셨던 분들 건강하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희망 풍경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